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6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류의 자기작용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찍고 제가 일이 급해서 다른 일을 하고 오느라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저녁이에요. 1편은 아침에 찍었고요. 2편은 저녁에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양이라든가 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전류의 자기작용 1편을 안 보신 분은 바로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1편을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복습해 드리면요.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의 움직임, 즉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런 원자는 주변에 이 전자, 빼기전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성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전기와 자석의 힘은 영원히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주변에 또 전류를 만들고 그 전류는 또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죠. 저는 이 전기와 자석의 힘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씩 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애매한 거죠? 누가 먼저라게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와 자기도 누가 먼저 누구를 만든다라고 좀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느 분께서 뭐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제가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이렇단 얘기고요. 이 정도 받아들이시고 뭐 자기장 그 방향이나 흐름을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편에서는 직선 도선에서 주의 자기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놓은 거죠. 휘어놓은 걸 원형 도선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런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전류 방향, 파란색 화살표는 자기장 방향, N극,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그 방향, 그 나오는 게 N극의 힘이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찾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편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전류가 오른쪽 부분부터 도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자, 우선 이쪽 오른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요 포인트, 요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가 만든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엄지척 하면 되죠. 자, 우선 엄지로 자기장이 아니죠. 엄지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을 한번 그림에 대고 손을 한번 직접 움직여 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고개로 맞아 그래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 걸로 만드시려면 자기도 움직이고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축구를 연습하는데 축구 동영상 보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죠. 영상을 보셨으면 직접 차보는 거예요. 오른손을 가지고 화살표로 따라서 딱 엄지척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손을 그 전선을 싹 감는다 생각하시면 이쪽 왼쪽이죠? 왼쪽 시계 방향으로 말씀드리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마우스 포인터 지점에 나침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N극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N극이 발생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나침판에 S극 바늘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겠죠.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엄지손가락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감으시면 자기장이 저 그림 뒤편에서 가운데 요 원형 도선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화면 쪽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두면 N극이 위를 바라볼까요? 아래를 바라볼까요? 자, 고민할 시간 3초.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N극의 바늘이 바로 아래쪽을 향하겠죠? 왜? N극의 힘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니죠. 자, 그래서 전류 방향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에서 전류가 들어오지만 반대로 왼쪽 부분부터 들어온다면 모든 건 다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면 안 돼요. 그때 오른나사 법칙을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계속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 고민해 보는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그 시간마저 단축시킨다고 아예 외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원형 도선, 동그랗게 휘어진 전선에서 벌어지는 제 자기장 사진을 제가 그 위키피디아 사전, 외국 사전이죠? 외국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전류 기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돌면서 전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죠? 이때 부분마다 오른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초록색 화살표가 도는 방향처럼 다 될 겁니다. 근데 어떤 특징을 보니까 도선의 왼쪽 보면요, 자기장의 방향이 보시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죠? 반시계 다. 근데 오른쪽 부분은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다 바뀝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쵸? 이해되시나요? 네,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네,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의 반대라는 점. 가운데는 당연히 가운데고요. 네, 어디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전선을 더 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선을 꼬았습니다. 그냥 스프링처럼.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꼬아놓은 코일을 영어로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 없어요. 용수철 모양처럼 꼬아놓은 전선, 그거를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위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나? 이거 전선이 너무 많아서 상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른손을 사용한 건 똑같습니다. 엄지척인데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기장을 확인할 때는 이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의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즉 엄지는 전류 방향이 아니고요, 자기장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고 네 손가락을 오히려 전류 방향에 맞춰서 감싸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올라오네요. 저 마우스 포인트 보시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을 따라서 엄지부터 피시면 안 되고요, 네 손가락, 요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부터 감싸주세요. 전류 방향에 맞춰서. 방향 보면은 좀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올라왔다 뒤로 내려갔다가 앞쪽으로 올라오죠. 그럼 네 손가락을 사진처럼 쭉 감싸주고 엄지를 그때 탁 피시면 엄지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장 방향이죠. 자기장 이 엄지 손가락이 N극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 N극의 힘이 나오고 뒤쪽은 반대극인 S극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솔레노이드 코일 가운데 부분에 긴 막대 자석차 같은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전자석 만들기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냥 못에다가 그 에나멜선 그냥 전선 감는 거예요. 여기 못이 있다 상상해보세요. 못에 그러면 자기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즉, 못 자체가 자석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N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나침반은 S죠? 여기서 한번 멘붕 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요 사진에서 말한 요 N은 이 전류에 의해서, 아니, 전류 있지, 그러죠?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극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은 N극의 자기장이 생기고, 오른쪽은 S극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나침판을 준비하게 되면, 나침판도 바늘이라고 했죠? N극의 자기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S극의 바늘이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S극이 이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실 때 이 N이란 표시가 자기장, 이쪽은 반대로, 반대로 S극의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바늘은 N극이 바라보겠죠? 이렇게 사진에 나온 요 NS 표시가 전류에 생성된 자기장의 극을 표시하는 건지, 나침반의 극바늘을 표시한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침판이 안 그려져 있다면 자기장의 극을 표현한 거고요. 나침판이 그려져 있다면 나침판 바늘의 극을 표현한 거겠죠. 당연히 반대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오른손 법칙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예전에 직선 도선 아니면 이거 원형 도선에서 썼던 오른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엄지가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은 전류가,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엄지를 먼저 피우시고, 그 다음에 네 손가락 가보면 이쪽 주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전선, 저 올라온 전선 보면 이쪽 전선에 오른손을 갖다 대보세요. 대면, 자, 어떤 전선에다 손을 갖다 대도 전류는 지금 이 앞쪽 전류는 지금 다 위로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 위로, 뒤에서 와서 위로. 이쪽 전선만 다 확인해 보면 앞쪽에 저희 사진 앞쪽에 있는 전선들의 전류 방향을 다 엄지로 맞추고 다 감아버리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이 감기죠. 4개의 손가락이.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자기장이 흐른다. 라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자기장의 N극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럼 N극이 왼쪽으로 나오니까 나침반 S극이 바라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오른손을 활용하세요. 보통은 교과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도 있다는 거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축구공을 발로 차는데 뭐 발가락으로 차서 더 잘 들어간다. 네, 자기한테는 그럼 그렇게 차시면 돼요. 네, 자기에 맞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기장이 생길 때 주변에 진짜 자석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지금 나와 있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번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진짜 자석이 있다면 오른손을 펴서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바닥 법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그냥 오른손 손바닥 피시면 돼요. 자,
똑같습니다. 아까 엄지척하고 똑같아요. 엄지는 전류 방향, 네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맞추셔서 피시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자석의 자기장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힘이 이동한다고 처음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맞추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고. 전류 방향 엄지부터 피시고요. 자, 엄지 피셨죠?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피는데 N에서 S,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시게 되면 손바닥이 지금 초록색 화살표처럼 위쪽을 볼 겁니다. 그쵸? 이 손바닥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 해서 무언가가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즉, 요 전선이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전선이 가벼워야 움직이겠죠. 엄청난 무거운 물질로 전선을 만들면 힘이 정말 세지 않는 한 잘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약한 힘으로도 잘 움직이게끔 뭐 알루미늄 호일, 그 김밥 싸는 종이, 김밥 싸는 알루미늄 호일 알죠? 예, 그걸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 걸로 만들어서 전선 뭔가가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도선이 가봐야 되고요. 자, 가끔 이런 질문 하는 분도 있어요. 쌤, 언제는 오른손을 네 손가락 감고요. 언제는 손바닥을 펴야 돼요? 둘 다 자기장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자석이, 영구 자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진짜 자석이 주변에 있으면 손바닥을 피시고요. 진짜 자석이 없으면 손바닥 감으시면 됩니다. 네, 엄지척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그 모터 아시죠? 모터. 장난감 모터나 뭐 선풍기 모터. 모터 속에서 이제 선풍기 날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요. 3편에서 이 모터에 대해서 천천히 제가 이제 자꾸 조바심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설명이 끊기니까 3편에 이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